미 국무부가 원정 출산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개인과 조직 등 600여 건을 적발했다며 관련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대한민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곳곳 한인들이 붉은 물결을 이루며 함성을 폭발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 조기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최근 뉴욕 한인 유권자가 젊은 층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대교체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최대 공립대학 시스템인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신입생들의 기초학업 능력 저하를 이유로 입시에서 폐지했던 표준시험 성적 제출 부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한국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주 용커스의 한 중학교에서 12세 남학생이 교내에서 질식 증세를 보인 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승인하면서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선크림의 진출길도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출산 관광, 이른바 원정 출산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일 방문 비자로 입국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려 한 외국인과 알선 조직 등 적발 사례 600여 건을 공개하고 관련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국무부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발표문에서 전 세계 원정 출산 조직 단속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은 위조 서류와 이른바 비자 브로커를 동원해 비자를 받아낸 외국인 100여 명 규모의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4년 이후 의심 사례 400건 이상이 확인됐는데 최소 6개 업체가 비자 인터뷰 답변 요령을 교육하고 미국 내 숙소와 출산 일정까지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대사관에서도 출산을 주목적으로 입국했거나 입국하려던 부모들의 비자 100건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국무부는 적발된 조직을 폐쇄하고 주동자 일부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영구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출산 목적을 숨기고 관광비자를 받았다면 비자 사기에 해당해 비자 거부와 취소는 물론 향후 입국 금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이 분수령을 맞은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하급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고 연방 대법원이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단속이 전 세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원정 출산을 계획하는 한국 국적자들에 대한 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늦은 밤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는 한인들이 붉은 물결을 이루며 태극 전사들의 승리에 환호했습니다. 뜨거웠던 응원 현장,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리가 확정된 순간 객석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늦은 시간이었지만 뉴욕, 뉴저지의 응원 현장은 붉은 티셔츠와 응원봉으로 물들었습니다.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대예배당에서는 대형 LED 화면을 통해 마치 경기장에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인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북과 깽과리 소리에 맞춰 대한민국 구호를 외쳤고 오필승 코리아와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강 건너 뉴저지의 응원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200여 명이 모인 팰리세이즈 파크 파인플라자 4층 연회장은 세대를 아우른 응원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맞춰 입은 한인들, 응원봉을 든 가족들, 태극기를 흔드는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모두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젊은 층은 인근 포차와 식당에서도 응원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후반 14분, 체코가 먼저 골을 넣자 응원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포차의 젊은 응원객들은 탄식 대신 괜찮아를 연발하며 서로를 다독였고 대한민국 구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후반 22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황인범이 침착하게 동점골을 터뜨리자 응원장은 순식간에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한인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체코의 추가골이 터지는 듯 했던 순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취소되자 절규는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유난히 많았던 뉴저지 온누리 교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후반 35분, 역전골이 터진 순간 뉴욕과 뉴저지 응원장은 실제 경기장 못지않은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뛰어올랐고 어른들은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했습니다. 정규 시간 90분에 추가 시간 6분까지 이날 경기는 미국 땅에서 태극기로 하나 되고 같은 구호를 외치며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함께 기원한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첫 승리의 기쁨을 나눈 뉴욕 뉴저지 한인들. 이제 시선은 다음 경기 18일 목요일 밤 9시 멕시코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 조기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뉴욕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60, 70대 중심이었던 한인 투표층이 최근에는 젊은 유권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대 교체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뉴욕주 한인 유권자 추이 및 투표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뉴욕주 한인 유권자는 55,116명으로 2022년 대비 약 12,000명,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유권자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 한인 유권자는 무려 94% 증가했고 30대 역시 34% 증가하며 과거 60에서 70대 중심이던 한인 투표층이 젊은 세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투표율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 투표율은 약 23%, 30대는 26%로 60에서 70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인 투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브루클린이 34.1%로 가장 높았고 맨해튼이 25.1%를 기록한 반면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는 12%에 그쳤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퀸즈의 참여율이 높아질 경우 뉴욕시 전체 한인사회의 정치 영향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인 투표율은 최근 뉴욕시 전체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한인 투표율은 11.7%로 뉴욕시 전체 평균인 9.1%를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작년 본선거에서도 26.6%로 전체 평균을 1%포인트 상회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는 한인 투표율이 55.6%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뉴욕 시내 한국계 이민자 수는 2013년 대비 약 10,000명 이상 감소한 54,000여 명으로 줄었고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 순위도 13위로 밀려났습니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시민권 취득 증가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에 힘입어 유권자 규모와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됐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중국계 이민자는 39만 7,768명으로 사상 처음 뉴욕시 최대 이민자 집단에 올라섰습니다. 뉴욕시 내 한인 밀집 거주지는 여전히 북동부 퀸즈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플러싱 머레이힐 지역에 이어 프레시메도, 어번데일, 칼리지 포인트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는 23일, 조기 투표는 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일부 한인 유권자에게 중국어 안내문이 발송되는 사례가 있다며 선거 관련 언어 설정 오류 시 즉시 선관위나 시민참여센터에 연락해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최대 공립대학 시스템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UC가 입시에서 폐지했던 SAT와 ACT 표준 시험 성적 제출 요건의 부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형평성 강화를 이유로 시험 제출 의무화를 중단한 지 6년 만입니다. 최근 교수진 사이에서는 신입생들의 기초 학업 능력 및 수학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UC가 입학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SAT, ACT 성적을 입학에 다시 반영할지 여부가 포함됐으며 오는 7월 중간 보고서가 공개되고 최종 결정은 UC 이사회가 내릴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는 빠르면 2028학년도 입학생부터입니다. 이번 재검토는 UC 교수진의 집단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UC 전 캠퍼스 교수 1,400명 이상이 공개 서한을 통해 SAT와 ACT 수학 점수 제출 의무화 부활을 촉구했으며 특히 9개 UC 수학과 중 7개 학과장이 참여해 학력 저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은 시험 폐지 이후 신입생들의 기초 수학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사라져 학력 부족 문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 서한에서 교수들은 현재 일부 대학 수업에서 고등학교 수학은 물론 중학교 수준 수학까지 다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UC 샌디에이고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수준 수학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입생 비율이 2020년 200명 중 1명 수준에서 2025년 8명 중 1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요건이 폐지된 지 약 5년 사이 3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학업 준비가 부족한 학생 가운데 약 70%는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번 부활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교 내신 성적인 GPA가 대학 성취도를 더 잘 예측한다고 주장하며 시험 중심의 입시 평가는 저소득층과 1세대 대학생, 소수계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UC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입 표준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SAT, ACT 제출 요건을 일시 중단했고 이후 형평성 관련 집단소송과 법원 합의를 거치면서 해당 점수를 입학심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UC는 앞으로 1년간 SAT, ACT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11학년 학업성취평가 활용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UC는 전국의 한인 학부모와 학생층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대학 중 하나로 이번 제도 변경이 입시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10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한국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녀 여권을 갱신하려면 총영사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던 미주 한인 가정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은 이제 정부 24나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에 접속해 자녀를 대신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운영돼 왔지만 대상이 18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자가 실제 법정 대리인인지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함께 대리인 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번에 대상을 넓혔습니다. 외교부는 연간 7만 명에 이르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자녀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생업을 멈추고 멀리 떨어진 공간까지 가야 했던 재외국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 가정일수록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나 후견인 지정 문제로 담당자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공간 등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 이번 조치는 재발급에 한정되며 자녀가 한국 여권을 처음 만드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여권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규정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용커스의 한 중학교에서 12살 남학생이 교내에서 질식 증세를 보인 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질식사 사건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틱톡 챌린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일 오전 뉴욕주 용커스의 소니아 소토메이어 커뮤니티 스쿨에서 12세 남학생이 질식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이 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제이컵 메디나 군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제이컵은 수업을 들으러 이동하던 중 4층 복도에서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성인과 교직원들은 즉시 응급조치에 나섰습니다. 용커스 교육감은 학생이 이상 증세를 보인 직후 10초도 채 되지 않아 추가 교직원들이 도착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막고 있던 물질을 끝내 제거하지 못했고 제이컵 군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가 급식실이 아닌 복도에서 발생했으며 기도를 막은 음식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도넛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확산 중인 이른바 원바이트 챌린지와 관련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입에 넣어 먹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현재까지 제이컵 군이 해당 챌린지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이번 사고로 충격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승인했습니다. 유럽과 한국 등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쓰여온 베모트리지놀이라는 성분인데 자외선 차단력이 뛰어나면서도 바를 때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선크림의 진출길도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FDA가 지난 9일 베모트리지놀을 미국 내 선크림에 쓸 수 있는 성분 목록에 공식 추가했습니다. 베모트리지놀은 피부 노화와 주름을 일으키는 자외선 UVA, 화상을 일으키는 UVB를 한꺼번에 막아줍니다. 강한 햇빛에도 잘 분해되지 않고 피부 속으로 흡수되는 양이 적은 것으로 평가돼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DA는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분으로 인정하고 최대 6% 농도까지 허용했습니다. 이 성분은 1999년 유럽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문턱을 넘는 데는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크림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반면 미국은 엄격한 임상 자료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제한되어 왔습니다. 미 환경단체 EWG 조사에서는 미국 내 선크림의 실제 UVA 차단 효과가 라벨의 차단 지수에서 기대되는 수준의 4분의 1에 그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베모트리지놀이 들어간 제품은 이르면 올해 안에 미국 매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볍게 발리고 하얗게 뜨지 않는 한국산 선크림이 이미 한인사회를 넘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번 승인이 한국 제품의 미국 진출 확대로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기존 제품을 그대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의약품 규정에 맞춰 제품을 다시 등록하고 FDA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 제조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이틀 연속 기습 이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온라인에 올린 영상에는 어제 11일 오전 9시쯤 펠팍 브로드 애비뉴와 컬럼비아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연방 요원들이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체포해 연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체포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인 10일에도 브로드 애비뉴 일대에서 단속이 벌어져 20여 명이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당국은 펠팍뿐만 아니라 인근 페어뷰 등에서도 거리 단속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에서 2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단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펠팍 한인사회와 상권은 수개월 만에 거리 단속이 재개되자 당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JFK 공항에서 폭발물 위협 소동으로 터미널 일부가 한때 폐쇄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45분쯤 4번 터미널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 여성이 항공사 직원에게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가방과 분리하고 예방 차원에서 4번 터미널 출국장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뉴욕시경 폭발물 처리반과 항만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벌인 결과 가방에서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터미널 운영은 재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여성은 체포됐지만 신원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이르면 오늘 14일 일요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수 있다고 CNN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즉각 재개방하고 미국은 이란의 이행 정도에 따라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60일 휴전에 들어가고 핵 문제는 큰 틀만 정한 뒤 2단계 협상으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서명식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합의문은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을 기려 이슬라마바드 협정으로 불릴 전망입니다. 다만 이란 정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막판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월드컵 기간 뉴욕시 식당 570여 곳에서 $26 특별 메뉴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는 이달 11일부터 결승전이 열리는 다음 달 19일까지 5개 보로의 식당과 주점 570여 곳이 참여하는 5보로 위너스 스페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참여하는 업소들은 코스 요리와 음식과 음료 세트, 음료 스페셜 등을 $26에 선보입니다. 일부 참여 업소에서는 보로별 디자인이 담긴 한정판 월드컵 기념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비싼 입장권이 없어도 누구나 월드컵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도시 곳곳의 식당을 찾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참여하는 식당 명단은 뉴욕시 관광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금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